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는데 코스닥의 상승 탄력도가 큽니다. 1.4% 718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코스닥 쪽을 보니까요.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이 사실상 2차 전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8.72%, 5.79% 현재 상승이고요. 이어서 대주전자 재료가 20.18% 상승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지금 가수급상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 쪽에서의 현재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고 외국인도 사실상 에코프로 BM 쪽에 있어서는 좀 잡히고 있기는 하는데요. 일단 기관 LG 엔솔 1위 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함께 보이네요. 일단 2차 전지 갑자기 왜 움직이는 걸까? 정말 많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하나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테슬라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루머도 좀 많이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모델 Y 사실상 거의 매진할 정도로 다 팔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지수가 더 갈 게 없을 때 가장 저점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을 좀만 사도 지수 방어가 가능하니까 들어오는 수급적인 성격이다까지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먼저 일단 지금 악재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어닝 쇼크라든가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더 나빠질 건 없다, 실적에서. 결국 이러한 또 심리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그 이전에 앵커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다시 2,500선을 넘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네. SK하이닉스가 다시 21만 원까지 왔고,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에서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인 좀 반등을 보였어요. 근데 이런 반도체 위주의 반등이 거의 지난주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수상으로는 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업종 간의 어떤 순환매 또는 이제 반도체의 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시장이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간의 어떤 지수 방어적인 성격 또 하나는 역시 바닥권에서의 어떤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논리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2차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약간 조금 이제 광의의 해석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리기판이라든가 전고체라든가 뭔가 이제 열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발열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유리기판이 사실 지금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반도체 쪽의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배터리 쪽에서는 전고체 어떤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의 어떤 화재 이슈를 지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꿈의 배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폭넓게 작용을 하면서 좀 상승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역시 이런 배터리 관련주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가 돼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주로 부각이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래 지금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수가 한 단계 올라왔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2,500선, 그러니까 2,400선 밑에서까지 좀 움직이던 시장의 흐름이 이제 2,500선 위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 또 더 나가서는 또 다른 쪽으로 업종으로 좀 수급이 또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은 약간 순환매 국면으로 저는 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자꾸 잊을만 하면 이렇게 튀어주니까 근데 튀어주는 폭이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권 대표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2차 전지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일단
아무리 수급적인 영역으로 지수를 받쳐주는 것으로 가장 이용하기 좋은 자리가 2차 전지인 건 알아요. 그럼 투자자도 그걸 똑같이 따라서 시장이 뭔가 갈 게 없네, 준호우주가 부족하네, 그럼 2차 전지를 미리 담아보자. 이런 판단 하에서 2차 전지를 접근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말 이 테슬라가 주고 있는 어떠한 영향력 메시지에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바닥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차전 에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네. 목표가도 줄줄이 상향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에지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반등을 하네? 그럼 나도 따라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런 상승은 테슬라발의 어떤 그런 기사들이 모델 Y가 판매가 많이 좋아졌고 또 모건 스탠리가 어제 이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으로 3% 오르고 또 이런 이벤트성의 그 테마성 수급이 반짝해주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오늘 오르는 그 2차전지 주식들 중에서 좀 꼽을 수 있는 게 대주전자 재료거든요. 맞아요. 이 실리콘 응급제 쪽에 이제 테슬라 향으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의 그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테슬라향 그 부품 공급사인 LNF나 대주전자 재료가 좀 대표적으로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이 지금 같은 상승을 보고 앞으로 이것이 정말 추세를 돌릴 것인가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호재성 기사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테슬라 모델 Y가 더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중국 제재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중국 사람들의 중국인들은 이제 자국 기업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 심리가 또 강화가 되면 테슬라 모델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이 좀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바닥과 추세를 좀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이게 진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느냐는 조금은 불투명한 점도 있다라는 점, 특수 이벤트성 수급 정도로 제한적인 해석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2차 전지 워낙 지금 코스닥을 일으키고 있어서요.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클래식 주도 섹터가 있다면 조선입니다. 산타가 안 왔다라고 하지만 배 타고는 왔잖아요. 근데 연이어서 지금 산타가 봄까지는 있어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근 대표님. 네. 진짜 좋은 뉴스들 뿐이에요. 조선주는 안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을 보니까요. 한화 오션 같이 보이고 뭐 하나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함께 보여집니다. 기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 시스템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엔진 쪽도 따라 붙습니다. 뭐 기자재 그리고 대형 조선주 다 좋아요. 그리고 HD 현대가 쪽에서 경영진이 주관한 신형 간담회 개최 주요 내용 들어보니까 뭐 2025년에도 그 좋은 수주 잔고를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도 꽤 많이 들려왔고요. 자, 사실 오늘 촉발됐었던 것은 이번 주에 또 그 중국 조선 제재 예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당연히 알고 있었던 네. 거잖아요. 이제 척척척 그렇게 현실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점이 매수의 이유로서 조금 더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는 밀릴 때 사자라는 그러한 클래식한 조언이 가장 답일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뭐 지금 조선주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일 뭐 좋으실 거고요. 그죠. 사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이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조정이 나올 때 사야 된다는 말씀은 예. 뭐 여러 번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결국 지금 흐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호재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좀 약간 우려도 있어요. 지금 워낙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기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긴 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지금 발주라든가
또 수주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빅사이클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에 좀 걸맞는 지금 퍼포먼스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결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조선업의 제재, 이제 오늘 뭐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그러죠. 그 미국 무역대표부가 결국은 이제 중국의 조선이라든가 해운 업종을 갖다가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서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결국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에 쉽게 말하면은 결국 이제 지금 정부, 바이든 정부가 이런 얘기, 판을 깔아주고 트럼프 정부가 가서 이제 너네 제재해라,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지금 시나리오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또는 일본 이런 나라들의 그 조선 업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조선업은 거의 지금 몰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자국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베이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동맹,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조선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식화될 수 있고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선 업종의 어떤 지금 매기를 계속해서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제 또 지금 이런 한미의 그 조선업 동맹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더 확장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결국은 이런 실적의 어떤 또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조선업종은 지금 어느 정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만은 올해 내내 좀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게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신규 진입하기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결국 이런 것들은 방법은 그거죠.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에서의 어떤 매수세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결국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면 일단 혹시 밸류 부담이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고 즐겁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쵸, 눌림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궁금하네요. 그러면 어디 위주로 좀 봐야 할까요? 권 대표님, 이전 코너에서 ETF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가장 예쁘게 보는 쪽이 어디예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인 에마 것 같습니다. 쪽인가요, 그러면? 네네. 그리고 이제 수주 사이클도 이제 아무래도 하나오션이 좋기도 하고, 25년에 이제 87억 달러 정도 이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컨테이너선, LNG선 등이 이제 24년에는 좀 부재했었는데.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서 신규 수주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실 이런 조선 섹터가 좀 많이 갈 수 있는 거,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제 미국의 그 국방 그리고 조선에 대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2기가 1월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어쨌거나 중국과의 그 세력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군사력 강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군사력 강화는 앞으로도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이 혼자서 감당했던 예전 시대와는 다르게, 일강체제와는 다르게 지금 동맹국들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의 조선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고,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생산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국들의 협력이 이끌어지면 조선 섹터는 당연히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고, 방산 섹터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 지분 인수와 같이 해양방산 모멘텀이 있는 하나오션 쪽을 조금 더 점수를 주셨네요. 4분기 전망이 실적이 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또한 있었는데 점수 좀 주셨습니다.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쪽도 궁금해요. 조선이랑 굉장히 비슷한 색채를 띄었었던, 근데 지금 또 다시 좀 잘 갈 수 있을까 싶은 방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에 현대, 로템이
올라와 있고 하나시스템 역시나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으로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시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네. 역시 트럼프예요. 트럼프 취임 이제 일주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방산에 대해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방위비, GDP 5%까지의 증액에 폴란드가 화답했다라는 얘기. 그러면 당연히 폴란드 하면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간 자리로 봤을 때 좀 눌려 있었던 현대로템이 조금 더 탄력적인 것 같긴 한데 계속 기회를 줄까요? 옛날에는 정부가 현재 제의를 못할 수 있어서 방산 계약 상대자가 없는 부분이다가 그동안에 좀 눌린 포인트이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앞에서 조선업종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방산업종도 결국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지 않습니까? 약간 두 업종이 좀 맥은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빅사이클과 관계돼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신정부 수혜까지 좀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네. 있고 방산은 조금 다른 것이 사실은 방산 업종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제 취한 지금 이제 5% 오늘 그 얘기도 방위비 5%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시겠지만 일기 행정부에서도 그랬지만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그 미국이 이익이 안 되는 쪽에다가 쓸데없이 허팀을 쓰지 않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그 안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개입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측면인데 결국 제가 그런 표현을 참 잘 씁니다만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안보라든가 방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 이제 국가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위력을 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폴란드의 어떤 그 화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잘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잘 탔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방산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급증세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향후에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방산주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근에 방산주들이 조금 눌려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은 계속해서 갔는데 방산업종은 사실은 좀 눌려 있다가 또는 이제 좀 쉬었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결국 그런 어떤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 됐을 거란 얘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이런 방산주들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그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계속해서도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때가 왔다라고 한다면 방산에 있어서도 포인트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키 맞추기가 그렇다면 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까지 같이 듭니다. 방산주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매도 리스트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동근 대표님께서 2,500포인트까지 코스피를 만들었었던 이유가 사실 이 종목들이 힘을 내줬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매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 때는 이럴 때 사야 하는 건가? 아니면 2,500선 만들어줬고 이제 내 일을 다 했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를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공시가 있었던 한미반도체는 그때는 양전에 성공했다가 다시 지금 또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반면 유리기판 SKC는 또 강하죠. 이스페타시스까지 매도를 좀 하고 있네요. 왜 팔까요? 권 대표님, 외국인의 마음 혹시 전화해 보셨어요? SK하이닉스를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올랐었던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올해 주가 추가 업사이드가 나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SK하이닉스는 HBM 관련해서도 이제 수출이 잘 나오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수출도 지금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더 상승하려면 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반도체에 대한 그 상승 모멘텀들은 이미 주가에 좀
한 90% 이상은 반영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질 어떤 추가적인 소스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오늘 보니까 뭐 SKC나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쪽이 좀 네.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유리기판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어쨌거나 그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그 회로를 굉장히 미세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미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ASML이라고 네덜란드 기업인데 이거 장비 한 대 5천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장비를 들여와서 정말 미세하게 그려내야 이것이 이제 좀 경쟁력을 차지할 수 있는 건데, 기판 자체가 유리 기판으로 바뀌었을 때도 회로를 미세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꿈의 기판이다 이렇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SK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리 기판을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CES 2025에서 이제 이 유리 기판을 보이면서 엔비디아랑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서 팔고 왔다. 예,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좀 네. SKC가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하이닉스 따라서 이제 외국인 패시브 자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약간 HBM이 쉴 때 유리기판이 가요. 이동훈 대표님, 이런 네. 순환을 이용해도 되나요? 사실 이제 유리기판이 뭐 지금 오늘 하루만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쵸, 최근에 계속해서 그쵸. 부각이 됐었어요. 예. 뭐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역시 반도체 발열과 관계돼 있는 문제에서 결국은 뭔가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오늘 이제 뭐 시장 조사업체 오늘 그 어떤 그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올해 한 이제 9조 원, 2028년 되면 한 11조 원.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거는 SKC 말씀도 하셨지만은 SK, 삼성, LG 전부 다 이 시장에 지금 달라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뭔가 이들이 달라붙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핫하다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지금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닌 시장이기 예. 때문에 이 시장에서 분명히 어떤 신사업적으로 먹을 것이 있겠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 자체가 낮은 열전도율, 뭐 평평한 그 어떤 표면 이런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AI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산업의 성장이라든가 영역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저는 뭐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좀 그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 한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제 조정이 있겠고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이거를 단순하게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볼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튀어나올 거예요. 쉬었다가 튀어나오고 쉬었다 튀어나오고 이런 데 나타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잘 이용하면 이게 또 굉장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하다가 튀어나올 때는 당연히 양산 시기가 빠른, 방금 팔고 나왔다 힌트를 준 SKC 필두로 봐야 되는 건 맞겠죠, 대표님? 사실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네.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SKC뿐만이 아니라 지금 SKC는 이렇게 이제 뭔가 이런 그 뉴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이 이제 묶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뭔가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그 계속된 어떤 발표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한 얘기도 나눠봤고요. 제약바이오 단 한번 너무 궁금해서요. 권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여기 제약바이오 종목 알테오젠 있습니다. 외국인 순 매수. 근데 사실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권 대표님, JP 모건 헬스케어 CS206 끝나면 이쪽으로 좀 수급 이동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금리의 벽 때문일까요? 그냥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왜냐면, 쉬어가는 지금 금리 인하는 사실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된 네, 부분이고 올해 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어쨌거나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좀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거지 제약바이오는 결국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난번에 이제 박순재 대표가 1월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주주분들도 이제 기다리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러면 삼바도 오늘 사실 공시가 있었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 정도면 버티는 거다라는 관점 하에서 제약바이오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